자, 저번 강의를 샘플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몇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강의가 잘 안 보인다, 이 좀 카메라 삐뚤어져 있다, 그런 부분 피드백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수정을 했는데, 한번 이번 강의도 촬영 영상을 한번 보시고 좀 개선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면 좋겠는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침치료의 연구 역사나 침치료의 작용 기전의 개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침치료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80년대까지, 70년대,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또 2000년대 이르기까지, 2010년까지 이르러서 기초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임상적인 검증까지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fMRI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 진단 기기, 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장비를 통해서 침치료가 어떠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뇌를 직접 들여다봤다고 했죠. 그리고 처음에 60년대, 70년대 연구를 통해서 침이라는 거는 자극은 이 말초 부위, 우리 이제 체관 부위에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말초 부위도 있지만 우리 중추신경계, 특히 뇌에서의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자, 최근에도 뇌 영상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신경과학계에서도 뇌를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연구의 표준을 따라서 침치료도 통증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을 연구하는 NCCIH에서도 침치료라고 하면은 굳이 침치료라고 명백하게 명시는 안 했지만, 통증과 관련해서 새로운 치료 기법의 개발이나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통증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방법 등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펀드를 많이 이렇게 연구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연구 중의 일환이 우리 이제 침치료를 통한 진통 효과의 작용 기전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그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바이커스라는 분이,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럽 쪽 연구자분들이 많으세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미국도 포함을 해서 그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셔서 침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 급성 만성 통증 질환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기분 관련 장애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침치료의 플라시보 관련해선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더 드릴 일이 있겠지만, 침치료가 과연 과학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전에 소규모 임상 시험들 아니면은 단편적인 연구들, 또 나름의 양질의 임상 시험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치료가 위약이라고 하는 가짜 침에 비해서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증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통증에 있어서는 위약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치료와 가짜 치료 간의 효과 차이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침치료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임상 쪽에 연구가 지속이 되면서 그것들이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침치료는 가짜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명백해졌습니다. 임상시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에 보면 인터넷이나 여러 유튜브에 보면은 침치료는 플라시보랑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신 연구들이나 아니면은 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이거나
아니면은 이 연구에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의 단점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개선이 된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논문 몇 개 찾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고 침치료는 명백하게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학적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위약보다 뚜렷한 치료 효과를 가진 그리고 대단히 다른 약물적 요법에 비해서 안전한 치료라는 것들이 확실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 기전은 이미 196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온 50, 60년의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임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수천 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 역사들 때문에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마치 침치료가 기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개념을 통해서만 작용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한의사분들이 침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경락이나 경혈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하는 거라고 굉장히 오래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오래된 이론들이 대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분이 이제 북경대학의 한재생이라는 분이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아는 북경 중의학대학 이런 이제 TCM이라고 하는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 계열의 의학 연구자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신경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신경과학자분이시고 또 이분이 그런 과학적인 시각에서 침 연구를 지속적으로 평생을 바쳐서 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귀에는 미주신경이 원래는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의 하나로 부경합신경계의 하나인데 그쪽에서 우리 장하고 뇌하고의 어떤 소통 통로가 되는 그런 신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가 그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이제 내 내장의 상태는 이러저러하다 혹은 또 이제 음식을 먹은 걸 가지고 나의 기분을 조절한다거나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내 행동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 기전들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한편 그러한 미주신경이 유독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우리 이침을 놓는다고 하죠. 중독장애 아니면은 금연을 위해서 이침을 놓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귀 쪽에 특정 부위는 미주신경이 분포하고 있어서 그쪽에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은 수기 자극 아니면은 일반적인 침 자극을 하게 되면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 직접 여러 가지 조절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된 우울증 치료 의료기기가 임상적으로도 상용화돼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을 개발한 분 중이고 그런 분들이고 이분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침 치료의 과학적인 치료 기전을 연구를 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80년대, 50년대도 이미 얘기가 있었지만 80년대 이 트라벨하고 사이먼스라는 분이 이제 근막 발통증,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지금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관통이나 그러한 통증 패턴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위들을 이렇게 도식화한 이런 이 책들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트리거 포인트가 경혈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 표면에 마치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치료 관련 지점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혈하고 이 근막 발통증 간에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많더라. 일치도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더라 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근막 발통점은 과학적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개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뭐 경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근막 발통점은 근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타당한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정반대고, 뭐 경혈이 뭐 기나 아니면은 뭐 경락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 인체에서 자극을 가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몇 가지 다른 체표면의 여러 부위들과 다른 좀 패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고, 근막 발통점의 경우에는 진단도 명확하지가 않고 치료 효과도 애매하고, 이 과연 근막 발통점이 실제로 존재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멜작이나 이제 월이란 분이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남겼고, 이게 메디컬 클래식이라고 이 아래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만큼 이분들이 통증의 어떤 과학적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히 침 치료와 관련한 몇 가지 이제 배경 지식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침 치료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증의 생리학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라는 것은 통증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 술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현대적인 통증 관련 생리학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침 치료가 타당한 치료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과학적으로 이미 쌓아 올려진 이론 체계에 부합하는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침 치료의 효과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소 효과, 즉 우리가 침을 놓은 부위에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침 치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뭐 피부 분절이나 아니면 뭐 근육 분절이라거나 아니면 뭐 뼈 분절이라거나 하는 우리 척수에서 이제 척추 속에 안에 있는 이제 중추신경인 이제 척수에서 가지가 뻗어 나와서 우리 몸을 마치 일종의 동심원처럼 이렇게 각 신경이 척수의 각 단계에서 지배하는 그러한 단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포가 굉장히 경락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경락이란 과거에 경험적으로 잘못 이해된 이 피부 아니면은 근육, 뼈의 척수 분절을 모사한 것이다. 굳이 뭐 우리 영추경에 있는 것처럼 뭐 여환무단한 체계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 척수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신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 체계를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한 잘못된 이론이구나 라고, 잘못된 과학적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과학적 이론들은 충분히 새로운 이론 체계로 대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의 발전이지 뭐 그 이론이 틀렸다고 뭐 한의학이 부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래된 이론이 더 좋은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 외에 분절 외적인 진통이라고 해서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진통과 관련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침 치료 효과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 기전인 뇌에서의 조절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센트럴인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뭐 한번 트리거 포인트 개념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트리거 포인트가 우리 흔히 이제 임상이나 아니면 기초 쪽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근육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길은 근육학을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근막 발통점을 공부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근막 발통점 개념은 그렇게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한의학이나 침 치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이러한
근육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더 과학적인, 더 타당한 이론 체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받아들여서 한의학의 발전이나 한의학의 과학적인 이론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침 치료의 국소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기니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침 치료 효과의 상당수는 피부, 근육의 신경 섬유를 자극을 해서 발생을 합니다. 침이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들을 자극하게 되면 신경의 활동 전이, 말 그대로 신경이 활동하는 거죠. 신경의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해서 신경 주변이 있는 피부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신경의 이 신호가 전반적으로 전파가 관련 이제 작은 신경들에게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주변 피부층 내의 신경망을 따라서 신경의 흥분이 전신적으로 전파되지는 않고 국소적으로 흥분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액선 리플렉스, 그러니까 축삭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경 신호가 국소적인 부분에 서서하게 전파가 되게 되면은 이에 신경에 반응해서 조직에서 CGRP라고 하는 칼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가 분비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염증 관련 인자들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말초에서의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의 반응을 해서 우리 면역계의 면역세포들이 주화성 같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침을 놓은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 백혈구들 같은 것들은 대식세포들을 상주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고 순환을 하다가 신호를 받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소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 말초의 혈류가 확장이 되겠죠. 이 혈류의 증가는 특히 이 체표면이 아니라 침을 깊이 우리가 보통은 0.5촌이다, 1촌이다 이렇게 하는데 체표면에서 1cm, 2cm, 3cm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간 부위까지 침이 깊게 들어가게 되고 혈류의 증가도 체표면뿐만이 아니라 심부 조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환자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체표면에 굉장히 천자를 얕게 자침을 했는데도 굉장히 발적이 넓은 부위로 되는 분들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강 자극을 했는데도 거의 이렇게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어떤 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침을 찌르게 되면은 말초혈관의 확장이 일어나게 돼서 혈류가 증가되더라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 혈류의 증가가 특히 심부 조직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류가 증가하게 되니까 심부 조직에 예를 들어서 손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직의 회복을 촉진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사실은 건이나 인대에 대해서 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근육이나 아니면은 근육의 어떤 이제 손상 아니면은 피부의 경도의 화상이라거나 하는 그러한 손상들에 있어서는 침 치료가 말초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회복을 촉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침 치료의 어떤 이제 발전사에 있어서 2000년대 이후의 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게 얘기를 안 했는데 2010년이 지나서 특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통합종양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암 치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여러 가지 보완 대체 의학 아니면은 한의학을 통해서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임상적인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로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준마오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 이제 종양 쪽에 이제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을 통해서 암과 관련한, 암 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서 침 치료가 암 치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항암요법을 받았을 때 말초신경 병증이 생겼을 때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통증이나 저림이 개선이 되더라. 아니면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약물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관절통인데, 그러한 관절통에 대해서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통증이 감소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려지게 됐고, 또 우리 이제 두경부암이라고 해서 이제 목 위로 이렇게 종양이 생겼을 때 이 방사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암 주변에 방사선을 쬐는 여러 부위에서 이렇게 손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침샘의 조직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안면의 어떤 이제 경혈 부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국소적인 혈류의 증진을 통해 손상된 침샘 조직이 다시 회복이 촉진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구강 건조증이 개선이 되더라. 이런 것들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침 치료의 대표적인 국소적인 효과죠. 자, 그래서 침 치료는 국소 조직의 재생 및 회복 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이 기전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침 치료의 분절 진통 작용에 대해서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